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기초인문서 437페이지 04번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가필, 차, 장, 소, 기, 과에서 과세표준 결정했어요.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보시면 양도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기부터 비출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적이에요. 포인트는 큰 거. 여기였죠? 자, 우리가 취득세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우선 큰 것만 좋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웠습니다. 그죠? 취득세에서는 자,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걸 배웠어요. 양도세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거예요. 양도세는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양도세는 세율이 양가로 1번부터 이제 보시면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서 양도세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미등기냐 등기냐, 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양가로 1번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와 보유기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눈으로 슬쩍 보고 갈 거예요. 정확히 안 외우셔도 되고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최고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7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처럼 외워두셔야죠.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다.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기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요? 5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부터 42%까지 과표 크기에 따라서 7단계, 7단계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6에서 42%를 우리가 흔히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6에서 42% 초과 누진 세율을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요. 그 전에 거기 그 보조단 1번을 보니까 토지건물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미등기 전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세율 70%고 등기됐을 때 보유한에 따라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50%, 40%, 6에서 42%예요. 근데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정확히 얘기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 뭘 말하는 거예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조합원 입주권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자,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아파트, 주택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주택 분양권을. 자, 그러면 상가는 아니고 주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즉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얘는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세율 몇 프로요? 50% 적용합니다. 이게 이제 30회 시험에 지문에 나왔었고요. 이게 정답 지문으로.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기간 관계없이요, 1년 6개월 보유했어도 원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이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같으면 1년 6개월 보유했다. 몇 프로예요? 40%예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외는 또 기본서 나오면 보기로 하고요. 자,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양도세에서는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금액 계산했더니 가필차상속익과 했더니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60%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 6%. 그러니까 1000만 원에 6%니까 산출세가 얼마? 60만 원. 계산되겠죠? 이런 식으로 1200만 원 이하 6%.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맨 끝에 보니까 몇 프로요? 42%까지 7단계로 과표 크기에 따라 7단계 초과손실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2년 이상 보유하면요. 넘어갑니다. 4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고 가는 거예요. 편하게.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비사업용 토지는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6에서 42%에다가 10%를 할증해요.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비사업용 토지는 10%를 할증하니까 10% 할증하니까 자, 그러니까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16%부터 자 1200만 원 이하 16%,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52%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10%를 더 할증해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 1200만 원 이하면 16%부터 5억 원 초과 금액은 52%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보시고. 양가로 2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미등기한다면 70%고 주택도. 자, 주택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얼마 전에 12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2021년도부터 이제 주택도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로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똑같이 바뀔 예정인데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2021년.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주변에서 야 양도세 세율 주택 팔았을 때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럴 때 그거는 2021년도부터고 자 2020년도까지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가 물어볼 때 알려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우리 시험은 2020년도에 보니까 31회 시험은 시험 볼 때는 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보다 세율이 좀 낮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뭐다? 6에서 42%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는 또는 입주권 포함해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6에서 42% 거기다가 몇 프로? 10% 더 할증합니다. 그래서 16에서 52%까지요. 3번과 4번을 보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조정상 지역 내에서 무조건 세 채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인천에도 하나 있고 조정상 지역이 아니라 인천에도 주택이 하나가 있고 서울에 두 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이다 그러면 자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요? 20% 할증합니다. 그래서 26%부터 62%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표 아래 보니까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중에 따른 기본세율에다가 10%, 3주택일 때는 20% 더한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과야. 원래 주택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예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6에서 42% 7단계 초과세율 적용되는데 그 기타를 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제목 옆에다가 하나만 딱 적어 놓으세요. 골프용권.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자산, 기타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를 사는 좌우지간이에요.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그래서 1년 그러니까 6개월 보유한 골프용권도 자, 골프용권 6개월 보유한 골프용권이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같은 애들 자, 6개월 보유했어도 몇 프로라고요? 예? 6에서 42% 무조건 적용됩니다. 그래서 50% 아니라는 거. 오늘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구나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양가로 보면 파생상품 세율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긴 하지만 실전에서 나와도 정답쯤은 아닐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제6절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역시 또 당연히 별표시 3개입니다. 여러분들. 양도세 납세 절차는 시험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표 3개입니다.
개요 및 납세지인데, 개요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그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되고요. 양도세 신고납부 방법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둘이 어떤 관계냐? 미리 말씀드리면요, 양도세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예정신고납부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근데 그러면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양도세 확정신고납부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그럼 뭐야? 둘 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는 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 요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오늘 결론을 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제가 확정신고납부를 설명할 건데, 쭉 들은 다음에 둘이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설명 드릴 거고, 양가로 2번을 봅니다. 납세지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이요. 거주의 양도세 납세지는 당연히 국세니까 어디로 가야 돼? 주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어디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시험에서는 자,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또 동그라미 2번,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자,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로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0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었거나, 자, 빵이에요. 1억에 사는데 1억 원에 팔았어요. 빵이에요. 또는 양도 차손 마이너스예요. 자, 그런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뭐라고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밑줄 쫙이고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 절 봅니다. 1세대 1주택이요. 비과세 요건을 확실하게 갖췄어요.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부 세무사 사무실 물어보면 어떤 세무사는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는 게 좋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중개사 사무실 전화해 보면 어떤 중개사는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중개사는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막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여러분요,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예 과세에서 제외인데 뭐하러 신고를 해요? 과세가 아닌데. 자,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이나 일부 중개사 사무실이나 일부 세무사가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라도 일단 부동산을 팔면 세무서에서는 일단 안내문이 와요. 일단은 얘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세무사는 정확히 세무서에서 여러분 일일이 따져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일단은 부동산을 팔면 안내문이 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데, 신고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라고 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비과세인데 라고 얘기해 놨는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필요경비 같은 거 빼고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과세가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하라고 해. 세무서를 갔더니 요건 다 따져보니까 나중에 비과세야.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건데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도 뭐 어차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근데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고, 비과세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 있는 경우에는 일단 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지 나중에 이제 결손금 통산이라고 그래서, 요번에 내가 부동산 팔았는데 양도수 1억 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번에 부동산 팔았는데 마이너스 만약에 4천만 원 발생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부동산을 또 같은 연도에 팔았는데 양도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요때 마이너스인데도 양도 차손 발생했는데도 신고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배우지만 결성분 통산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천이니까 양도세 요거 과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양도세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실무적으로도 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하는 게 좋고요. 자, 비과세가 되는 경우 아닌 한은 일단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수험생은요, 무조건 양도 차익, 그런 건 실무적인 거고, 일단 공부하는 수험생은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뭐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돼요? 분할 납부, 요건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파생상품 제외 그랬는데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고, 동그라미 1번이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기한은 밑줄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예정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밑줄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해야 한다고 29회 시험 때 바꿨는데 분기의 말일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또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우리 저긴 생일이 언제예요? 아, 미안. 내가 원하는 생일이 아니다. 쏘리. 자, 뒤에 계시는 사장님. 9월 25일이요? 좋습니다. 9월 25일 날이요.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예? 9월 25일 날 부동산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한 언제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요? 11월 언제? 31일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또 바로 뒤에요.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하고 생일은 말하지 말고 예정신고 기한 언제인지 얘기해 보세요. 언제요? 4월 30일? 그러면 생일이 2월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까 본인은 12월 며칠? 2일? 지났네? 지났구나. 내가 생일 안 지났으면 축하해주려고 그랬더니, 일단 지났으니까. 그래서, 자, 본인이 한번 따져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외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다음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40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요. 자, 주식 및 출자 지분이요.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밑줄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분기였다가 반기로 바뀌어요. 분기가 아니에요. 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월 25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팔았으니까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하반기 말일은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만약에 제가요 2월 11일 날 비상장 주식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한 언제예요? 2월 11일.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요. 그러니까 상반기 주식을 팔았을 때는 자, 언제를 예정신고 기한으로 한다? 8월 31일입니다.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상반기 말일 6월 30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양가로 동그라미 3번 부담부 증여는 아직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다음 순환에 다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는 경우 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예정신고기간 내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신고기한, 예정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일단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시면 그 얘기예요.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뭐라고요?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이제 뭐로 바꿔놔야 돼?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그러니까 양도세는 보세요.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양도세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자, 가산세는요, 가산세는 일단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연가산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얼마씩이요? 0.025%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거예요. 신고불성가산세는 똑같아요. 올해하고.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우리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씩 적용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03번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확정신고 봅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볼게요. 원칙이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고자는 그 양도소 과세 표준을 밑줄입니다.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가 포인트예요.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요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꿔서 하기도 했는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기한으로 합니다. 니은번 예외는 됐고요. 동그라미 2번 또 밑줄입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가필차당 소기과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 마이너스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밑줄 자격. 아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요거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 29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이 얘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자, 아니,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요.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서로 불편하게.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또 이어서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3번 440페이지 맨 하단에 다만 또 밑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종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441페이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매번 기억번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억번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29회 때. 밑줄입니다. 당연도에 누진세율 종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4천만 원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또 같은 연도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예정신고할 때는 보세요. 양도세는
누진세예요. 합산과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동산 여러 번 팔면 마지막에 그 양도수익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누진세율 대상, 그러니까 누진세는 과표가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과세표 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을 요만큼 적용받았어요. 근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예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는요, 합산해서 7천으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합산해서.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진세율 대상이라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또 3선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금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로 달라질 게 없는데 또 신고해요. 근데 다만 여러 번 양도해서 마지막에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지,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합산해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요거 이제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번도 읽어보면 여러 번 양도할 때 세금 계산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면. 자, 이런 얘기고. 양가로 2번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하는 경우 봅니다. 1번에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자, 확정신고 납부도 똑같아요. 뭐 확정신고도 똑같아요.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 똑같습니다. 확정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근데 다만요, 그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 불성실, 더 잘못 세금을 더 냈거나 세금을 더 냈거나 더 많이 징수한 경우에 돌려주는 거, 이제 환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여기 비춥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도 비춥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됐어요.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를 적용할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은.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를 봅니다. 아까 제가요,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게 결론이라고 했는데, 여기 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예요. 네? OX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안 배운 거니까. OX. 자, 여러분 보세요. 답이 엇갈리시는데,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안 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돼요.
여러분, 적용되지 않은 게 확정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남남이에요.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만 거기 보조단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 같이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그러더라도 여기를 보세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 있죠? 요 가산세, 요거 가산세를 50%, 100분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경감해 줘. 깎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잖아요. 실생활에서도. 그럼 무조건 비과세가 아닌 한은 무조건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뭐 해야 돼? 예정신고 납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라도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5월 달에. 그래야지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몇 프로요? 50%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럼 보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441페이지 보조단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수성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얼마? 50을 감면해 줍니다. 미술적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불성실했다.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가산세는 적용되는데 다만 몇 프로? 50%를 깎아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를 다 받고 441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종부세는 물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분할납부는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세액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할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리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었어요? 250만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이요. 여러분, 제가 재산세나 종부세는 우리 집 재산세나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내는 분 윙크 해달라고 했는데 뭐 있는데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할세 양도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요. 전부 아니고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또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내.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양도세는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거를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제가 물납과 분할납부 세목별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물납입니다. 금전납부 원칙으로서 물납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물납 기준금액이요. 기준금액 그 다음에 재산, 물납재산 어떤 거로 물납하는지 물납재산. 자, 재산세는 물납 허용되죠? 네? 자, 납부할세 얼마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어요? 안 되지. 부동산을 물납하는데 가격이 좀 있어야지.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재산세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딱 1,000만 원 안 돼요. 초과해야지. 근데 종부세는요, 물납됩니까? 예? 종부세는 허용이 안 됩니다. 애초에. 양도소득세는 물납돼요? 예? 허용돼요? 안 된다니까. 금방 받잖아요. 안 된다고. 안 돼요. 자, 재산세는 물납재산 어떤 거 물납합니까? 부동산인데 어떤 부동산으로?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해야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강남구에 재산세를 읽게 있으면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종부세나 양도세는 당연히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를 보시면 분할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에서 분할 납부요. 자, 그러면 한번 쭉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먼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 한번 비교해 봅니다. 먼저요, 분할 납부 그 기준 금액이요. 기준 금액. 자, 그 다음에 분납 기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납 기한. 재산세는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 기준 금액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요? 금방 여러분이 했습니다.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해요. 자, 여기 500으로 현재 돼 있는데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통과되면 지금 본회의 부의되어 있는 사안이 개정안에 의하면 2020년 개정안에 의하면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로 바뀝니다. 이제 2020년도부터. 그 다음에 자, 또 종부세는 기준금액이 자 2019년도에 개정이 돼서 납부할세 얼마요? 250만 원 초과고,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얼마요? 금방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기 후 언제까지요? 납기 후 언제까지? 2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분납기한에 납기 후 몇 개월이요? 자, 6개월이고 납기 후 6개월 내. 양도세는 납기 후 언제요? 2개월 내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해 자, 물납, 분할 납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요건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 아셨죠? 딱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까지 비교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필기 이따 하시고요. 이 내용을 볼게요. 공업원의 부가세,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는 양도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부가세가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요, 부가세목은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부과되는 세목이 없어요. 감면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양도세는.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에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틀립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부가세 아니고요. 예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고,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봤어요. 여러분들 다 봤는데 절 봅니다. 여러분들 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월 12월 과정을 다 마치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집에 가시려고 여러분들? 복습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절 봅니다. 여러분들 고기 한번 드시고 복습 한번, 목 운동 다시 한번 하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복습 한번 제대로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또 좌로 우로 한번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11월 12월이요. 여러분이 11월 달에 상기된 표정으로, 표정이 막 부딪혀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 상기된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상기된 표정으로. 그리고 저 의욕이 불타는 눈빛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여러분들? 시간이 이렇게 금방 12월 말이 되고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새해 여러분들 오시면 알겠지만 수강생들 쫙 늘어나면서 그 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이 저 눈빛들 한번 딱 보세요. 이렇게 딱 주변 눈빛들을 살짝 보세요. 보면 눈빛들이 막 빛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시고 의욕이 불타시는데, 그런 눈빛들이 2월 말이 되면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 공부는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수업을 듣고 꾸준히 조금씩만 공부하면 저희들 프로그램이라는 게 꾸준히 공부한 분들을 차근차근 올려가지고 결국은 쫙 집중시켜주고 쫙 뭐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시켜주는 이런 강의로 갑니다. 그래서 매번 느끼는 것은 1년 만에 동차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냥 수업을 빠짐없이 꾸준히 이렇게 들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흔들림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저희들과 함께 호흡 맞춰가지고 쭉 공부한 분들이 1년 만에 합격합니다. 동차로. 그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하시고 흔들리고 뭐 어디 막 귀가 얇아서 막 돌아다니고 뭐 나름대로 혼자 공부한다고 수업은 안 나오고 막 혼자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의 합격하는 것보다는 1년 만에 동차 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차근히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새해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11월, 12월 통해서 돌아보면 뭐가 남은 게 없는 것 같지만 다 쌓여 있고요. 여러분들 1월 달에 다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처음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계산 구조. 자, 특히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절 보세요.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머리 글자를 따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가 양도가액에서 필 필요경비를 빼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뭘 구해? 가필 차 양도책 구하고, 양도책에서 뭘 공제? 차 장 장특공제액을 공제해서 소 양도 소 가필 차랑 소 양도 소득금액 구하고, 소기과니까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에서 뭘 공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 표준 구합니다.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뭐 산출세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정했어요.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고,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정했어요. 양도항시 기준시가.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정하고? 기준시가를 정해서 계산하고.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양도책 계산 원칙으로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합니다. 예전에는 2006년도까지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도항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가를 계산했어요. 그럼 세금을 훨씬 더 덜 낸 거예요. 지금 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기준시가는 예전에는 시세에 한 40%, 45% 이 정도밖에 반영 안 했어요. 그거로 세금을 계산한 거니까 지금보다 세금을 한참 덜 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실거래가로 과세하니까 훨씬 더 지금 높아진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기준시가는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고 원칙은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해요. 실지 양도한 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정하는데, 그럴 때 순차로 정하는데, 그럴 때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머리 글자를 따서 매, 감, 기 순서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책 계산하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이걸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는데,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입니다. 매입가액, 내가 산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들어간 조세나 공과금, 취득세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취득가액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송 화해비용 같은 거, 감가상각비 같은 거,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제외한 금액만 이번에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이제 사례 연습을 합니다. 나중에 공부 많이 됐을 때 계산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공제 방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자요,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란 이자. 거래대금 2억인데 야 대금을 3년 동안 매달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하자. 이자 붙였을 때 그때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주택가액에. 근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주택 구입 시 대출금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시면서 들어간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럴 때 요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되는 개념이 수익적 지출액, 현상 유지, 있는 그대로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것은 필요금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또 양도 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계약서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같은 이런 것들, 또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하며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선, 속칭 와리강 비용,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양도 비용으로서 포함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자본적 지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예전에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 보관한 경우에만 인정해 줬는데, 지금 2018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거 없어도 세금 계산서 같은 걸 발행 안 했어도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 계좌 이체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필차,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차장.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가필차, 필요경비 빼서 이제 양도차익 계산했습니다.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했고, 차장, 장특공제액을 공제해서 차장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공제입니다. 여러분, 장특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돼요. 국외 자산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건물은 어떻게 한다? 배제입니다.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되고, 대상이 아니고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되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된다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장특공제 공제액은 양도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아니에요. 가필 차장이니까 양도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하는데, 그때 일반적인 토지건물은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 3년 이상 4년 미만 2, 3은 6.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어요? 1세대 1주택이고 3년 보유했는데도 과세되는 주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 고가주택.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췄어도 배제 안 해줍니다. 비과세 배제돼요. 그럼 고가주택 같은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 왕창 해줍니다.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공제를 정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여러분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하여튼 무조건 깔아줍니다. 기본공제.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1년에 얼마씩?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친 것을 1년에 얼마?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만 원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주고요. 과세 표준 결정했어요. 곱하기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은 같은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양도세는 과세상의 종류에 따라, 등기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아직은 뭐 모르셔도 되고요. 미등기 양도했습니다. 최고세율 적용되는데 몇 프로? 70%.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자,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 양도세. 거주자일 때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주소지였으면 거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비거주자일 때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소이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가 있는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고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양도세,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도 아니고 반기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근데 주식을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나머지 예외적인 건 아직 안 봤고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예정신고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씩 납부 지연은 가산세 적용됩니다.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다음 연도 5월달 확정신고 기한은. 자,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 생략할 수 없다.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예정신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예정신고 안 해요? 다음 년도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남남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했어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몇 프로? 50% 감면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도세 물납은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컨닝하지 말고 저를 보면서,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 내 분할납부예요. 재산세는 물납에 허용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어요? 재산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어떤 거로 물납해?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과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고, 하여튼 그동안 11월 12월 과정 듣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열강한 저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열강한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